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계급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이름 하에서는 어떨까요? 16세기 유럽은 새로운 땅들을 탐험하고 해상무역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실권을 쥐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산계급 혹은 부르주아라고 불렀는데요. 부르주아는 원래 성 안에서 거주하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지만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적 관점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조금 더 계급적인 의미로 강화시킨 용어입니다. 부르주아는 무산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착취 형태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기생충은 아직도 자본주의 속에 남아있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로 최근 세계에서 대중과 평단할 것 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은 자본주의를 표현한 위대한 영화 중 하나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생충은 자본주의 속 계급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오프닝부터 기생충은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윗집의 와이파이를 몰래 쓰는 기택네 가족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기택네 가족에게 윗집이란 그들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집일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체적으로 암시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기택네 집을 반지하로 설정한 것 또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상도 지하도 아닌 그곳에서 그들은 위를 살짝만 올려다봐도 창문을 통해 지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밥을 먹을 때나 부업을 할 때에도 모두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죠. 기택네 가족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상으로의 상승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 우연히 과외를 하게 된 기우는 처음으로 박 사장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카메라는 기우가 올라가는 높은 계단과 언덕을 보여줍니다. 사실 영화에서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소모적이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장면을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기택네 집과 박 사장네 집의 높이와 거리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는 박 사장 가족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살고 있는 낮은 곳보다 훨씬 높은 곳, 즉 그들만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를 기점으로 기택네 가족들은 박 사장 집에서 일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을 모두 밀쳐내고 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르주아가 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옆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겠죠.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가고 기택네 가족이 몰래 그 집에서 여유를 즐기며 모두 술에 취해 영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처져 있을 때 문광이 초인종을 빠르게 누르며 긴장감이 순식간에 고조됩니다. 그녀는 두고 온 것이 있다며 집에 들어가 지하 벙커 속 숨겨둔 근세를 찾아가게 되죠. 문광이 충숙과 함께 벙커로 내려갈 때 카메라는 충숙 뒤에 바짝 붙어 관객에게 그 길고 긴 계단을 그대로 체감하게 합니다. 문광은 충숙에게 무릎 꿇고 제발 수정을 봐달라고 하다가 기택 기우 기정을 발견하고 그들이 모두 이 집에 기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광은 영상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아내 협박하며 역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리게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상이 담긴 문광의 핸드폰을 두고 싸우기 시작할 때 카메라는 핸드폰을 향해 뻗는 손들을 수평으로 잡아냅니다. 싸우는 모습 또한 멀찍이 쳐다보며 수평으로 널찍하게 보여주죠. 아마도 계급 간의 싸움이 아니라 계급 내에서의 싸움, 즉 수직의 싸움이 아니라 수평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박 사장 가족이 일정보다 빨리 오게 되고 마치 어두웠던 집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숨어드는 것처럼 그들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근세를 묶어두고 문광을 계단에서 밀쳐내 부상을 입힌 그들은 테이블 밑으로 몰래 숨어듭니다. 그들은 테이블 밑에서 박 사장과 연교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들은 모습은 감추었으나 냄새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냄새. 결국 박 사장은 기택의 냄새에 관해 언급하며 기택을 좋지 않게 말합니다. 기택은 테이블 밑에서 두 눈을 가리게 되죠. 그들은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끝도 없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집에 기생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비에 쓸려 내려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즉 신분 상승의 여지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빗물을 버티며 계단에 서 있는 기우의 발을 카메라로 잡아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반지하 집은 창문이 열려 있어 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기정은 넘치는 변기물을 막기 위해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습니다. 뇌진탕에 걸린 문광이 벙커 변기통에 토를 하자
기정이 앉아있는 변기에 물이 왈칵 올라옵니다. 이는 문광의 토가 기정에게 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정이 어떻게 될 운명인지 보여주는 복선이죠. 그들은 대피소에서 지내게 되고 점점 기택의 표정은 굳어갑니다. 다송의 생일날 결국 큰 난장이 벌어지게 되죠. 난장의 중반까지도 프롤레타리아의 싸움이 계속 진행됩니다. 기우가 산수경석으로 근세를 죽이기 위해 갔다가 오히려 그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되고, 기정은 칼에 찔려 죽게 되고 충숙은 근세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계급 안에서의 싸움이 반복되다가 박사장의 행동 때문에 처음으로 계급 간의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극도로 선을 넘는 냄새를 가진 근세 옆에서 인상을 쓰며 코를 막는 박사장을 본 기택은 박사장의 심장에 칼을 찌릅니다. 계급과 계급 간의 선을 분명히 하길 원하는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에게 계급의 위치상 지켜야 할 적당한 예의만 지키면 되고,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사장 회사의 이름인 어나더 브릭처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을 넘는 냄새를 참을 인내력은 없는 것이죠. 기택이 한 행동을 개인적인 감정이라고만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세는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향해 일으킨 투쟁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이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택은 몰래 근세가 살았던 벙커로 숨어들게 되고 근세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반지하보다 더 낮은 삶은 없을 거라 생각한 그들에게 더 큰 좌절과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우는 돈을 열심히 벌어 그 집을 사겠다는 환상을 갖지만 영화는 반지하 창문에서 바닥으로 카메라를 뚝 떨어뜨리며 기우의 넋이 나간 표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관객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은 저 건너편에 남겨놓고 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영화는 간신히 계단으로 올라가도 빗물에 쓸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차갑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속 계급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전히 노동자는 누군가의 자원을 얻기 위해 회사 또는 개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을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력을 선별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노동자들끼리 자신의 노동력을 선별받기 위해 경쟁하죠. 그런 노동자들에게 자원을 많이 갖게 될 기회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생충을 보시면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셨나요? 댓글에 자유롭게 영화평을 남겨주세요.